야당에서는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갑론을박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말이 틀리진 않았나 보다 싶은 상황이 있었는데요. 병상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독도 지우기를 하고 있다고 한마디 하자 민주당 지도부가 백드롭까지 바꿔가면서 친일 공세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목소리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 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도를 지우고 역사를 지우고 윤석열 정권은 또 무엇을 지울 셈입니까?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입니다. 정부 공격령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잊지도 않는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희를 묻고 싶습니다. 허수아비 때리기죠. 또다시 반일 감정을 획책하지 않고서는 무슨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1년이 지났을 때 당신들이 한 얘기가 어디로 갔느냐,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는 비난이 쏟아질 것 같으니까. 네, 성 의장님,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당 대표 제2기가 출범을 해서 한동훈 대표도 만나자 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하고도 영수회담 하자고 하고 있는데 저렇게 좀 각을 계속 좀 강하게 세워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금 입법부 자체를 민주당뿐만 아닙니다. 민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은 지는 오래됐는데 지금 요즘의 행태를 보면 아예 입법부 자체를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는구나. 네. 정치권 자체를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는구나. 뭐냐. 아까 우리가 이 초입에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 여기 앞에 있으니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저는 여당에서 제안한 이 의정 갈등에 관한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여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중재안을 지금 의료 갈등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민생과 관련된 이 의제들을 대통령실에 제안을 했는데 뭐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실 그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은 민생 의제 얘기를 하고 싶죠. 근데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을 아예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를 지금 만나자고 하고 지금 뭔가 지금 실무 협의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야기들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먹사니즘이나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뭔가 민생 의제 던졌던 거 이 이야기들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얘기를 이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쪽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 난데없이 독도 이야기, 국군의 날 이야기 뭐 이런 얘기로 가니까 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느낌이 있어요. 저도 국군의 날 이야기는 좀 많이 틀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전에 독도 관련된 부분들은 지적할 건 전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독도를 지적하면서 이걸 뭐 팔아 넘기려는 거냐 이 정도의 발언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죠. 네. 아무리 그래도 독도를 팔아 넘기겠습니까? 근데 뭔가 지금 일련의 행동들이 봤을 때 역사 논쟁 사실 독립기념관장 임명 때부터 여기서도 다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국학연구원장이라든지 동북아역사대단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임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실 그 조형물 설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낡았기 때문에 보수하는 거라고 했지만 처음에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아무 발표 없이 아무 계획에 대한 비전 제시 없이 그냥 철거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 지적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놓고 보니 뭔가 저는 독도를 넘기려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일본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다. 일본이 불편해하는 거는 다 뭔가 치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걸 제기를 해야죠. 제기를 하면서도 저는 투트랙에 가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투트랙 중에 한 트랙을 아예 용산 대통령실에서 끊어놨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재명 대표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투트랙 중에 한 트랙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뭔가 독도 관련된 이슈가 너무 집중되고 있다. 저도 이건 해야 되는 얘기지만 이것만 너무 부각되는 건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피곤하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안 해주지? 역사도 중요하지만 민생도 중요하게 민생의 한 트랙을 끌어놓은 거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지금 용산 대통령실 아닙니까? 저는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러한 독도 지우개에 나선 건 문재인 정부다라면서 역공을 펴고 있는데요.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한반도기에서 독도가 빠지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항의를 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을 보이고 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실무단에 저희가 제보를 듣고 보니까 본선에 갈 때 그 IOC 합의문에 독도와 울릉도가 갑자기 슬그머니 사라졌다. 우리 영토 아닙니까? 제가 독도? 회피한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주장하고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남북이 합의해서 독도를 찍은 그런 한반도기를 들고 응원하자. 이렇게 해서 응원할 때는 그걸 들었어요. 그러나 공식 깃발이라든가 휘장이라든가 노래 이런 거는 IOC 헌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일본이 항의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항의에 대한 그 후속 조처로 삭제했느냐 안 했느냐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해명이든 변명이든 설명이든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변명도 해명도 필요 없고요. 설명만 위원장님의 하면 그런 되는 문제이고요. 설명은 굉장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적으로 현직 대통령으로 방문을 했을 때 예.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당시 민주당이 그러니까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인데 네. 이걸 왜 이렇게 국제 분쟁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치적 행보다는 네. 식의 이야기를 했던 건 사실이죠. 사실 근데 저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발끈하는 태도는 저는 어느 정도 뭐랄까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요. 최근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일본에 대한 역사인식과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 대응의 문제를 본다고 한다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어떤 들면 의구심이요? 지금 사도광산의 지금 이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네. 강제동원 문구를 그러니까 지금 빠진 상태에서 수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역사 관련된 그 기관장들 그리고 네. 또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상당한 이 지금 일제 식민사관을 갖고 있다는 그러한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지난 8.15 경축식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과거사의 문제를 단 한 번도 지금 언급하지 않은 채 넘어갔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독도 모형이 철거되고 축소되고 없어진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이 이 일종의 윤석열 정부의 이 친일에 대한 일종의 그런 이 전체적인 하나의 그 프레임 속에서 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독도는 사실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국제사법재판소에도 안 가는 이유가 이 지금 우리가 엄연히 지배하고 있는 땅을 이 지금 국제적으로 영토 분쟁으로 지역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은 좀 더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지금 민주당 쪽에 요구를 하고 계신 거죠? 예. 네. 예. 자, 박용찬 위원장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고 또 그런 그 일부에서는 야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 중간 지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한일 관계가 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적인 차원, 경제적인 차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래서 그 앞선 정권에서 사실 악화의 일로를 걷기만 했던 한일 관계를 제자리로 옮겨놓는 작업, 이건 또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그 과거에 집착하고 매몰되기보다는 네. 이제 미래를 쳐다봐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일본과 관계 협력을 시도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 안보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한미일 공조 속에 북한에 점증되는 무력 도발을 막아야 된다라는 네. 그런 절박함의 표현이 한미일 협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더 이상 과거에 매몰돼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지금 민간 영역에서는 20대, 30대, 40대들의 어떤 그 일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또 일본에서는 K-팝을 지금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J-팝이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네. 이렇게 민간 영역에서 변화하는 양상을 지금 정치권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구태에 머물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결국은 이제 미래를 향해서 우리 한미일 관계가 가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